여러분들의 랜선 수의사 기범쌤입니다. 오늘은 아이 관절의 기능 한도를 늘리자.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 산책 얼마나 하면 돼요? 애들마다 달라요.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운동이 필요해요? 아이들마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기능 한도예요. 어떤 아이는 10분만 걸어도 주저앉아요. 어떤 아이는 20분 걸으면 다리가 떨어요. 어떤 아이는 1시간 넘어가면 뒤에 처져요. 힘들어해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마다 달라요. 아이가 타고난 선천적인 그리고 후천적인 재활 그리고 때로는 수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아파하고 산책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경사진대도 괜찮고 안 되고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한도를 늘리자예요. 근육이나 관절에도 한도, 기능 한도라는 게 있는데 기능 한도는 우리가 늘릴 수 있어요. 노력을 하면. 그 늘리는 방법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그 관절을 보다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슬개골 탈구가 심한 아이들 3기나 4등급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기능 한도가 분명히 올라가요. 확실히 올라가요. 수술을 하지 않다고 해서 아이가 되게 잘 걷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7살, 10살 넘어가면 수술한 그룹보다 계단, 침대, 움직임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슬개골 탈구 2등급이나 1기에서 그런지에 대해서는 수술이 기능 한도를 늘리는지에 대해서는 이슈가 되고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슬개골 탈구가 1기나 2기 심하지 않다. 엉덩이 관절 이형성, 고관절 이형성이 있는데 심하지 않다. 아니면 사실 제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고관절 이형성은 수술보다는 보존적인 관리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때 분명히 한도를 늘려주셔야 돼요. 이때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나 강아지나 아프면 쭈그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팔꿈치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필까요? 아니요, 쭈그려요. 어깨가 아프면 쭈그려요. 그러니까 웅크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엉덩이가 안 좋으면 웅크리고 이걸 엉덩이 관절로 봤으면 이렇게 웅크려요 앞쪽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엉덩이 관절이 안 좋은 아니면 허리가 안 좋은 이런 아이들은 짧아지는 거죠. 근육들이 웅크리면서 적응성 단축이라 그래서 짧아지고 그러면 그건 기능 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운 말들을 좀 많이 쓰는데 기능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아이가 10살에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축을 많이 하고 한도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이가 허락하는 한 산책을 최대한으로 하는 게 좋아요. 다만 정형외과 질환이 심하다면 병원과 상담이 필요해요. 슬개골 탈구 1기, 2기에서는 아이가 증상이 없다면 저는 산책은 굳이 20분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아이가 힘들어하기 전까지가 아이의 기능 한도를, 근육량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다. 슬개골 탈구가 3기나 4기라면 일단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술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산책 시간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마다 달라요. 뼈 형태와 모양, 실제로 관절의 유착 정도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때는 주治医 선생님 상담이 필요해 보여요. 대부분의 고관절 이형성 이거 약간 이슈가 될 수 있죠. 저도 예전에는 고관절 이형성이 있으면 관절을 아껴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절을 아껴 쓰고 최대한 덜 써야지 그 고관절을 오래 쓸 수 있다. 이 부분이 약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관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레이 하나로는 안 돼요. 엑스레이 하나로는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엑스레이에서 아무리 심해도 되게 잘 걸을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 문제가 좀 적은 거죠. 반면에 엑스레이는 별로 안 심한데 되게 아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관절에 문제가 오면. 그건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관절낭이나 힘줄, 주변 근육 이런 것들이 아픈 거라서 고관절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적정 시간이 얼마다 진단을 반드시 받으시고 그 적정 시간 동안은 매일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산책이 제일 쉽겠지만 비만한 아이라면 반드시 수중 치료가 필요하고요. 비만하다면 우선 호르몬 검사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받으시고 바로 수중치료 꼭 받아주세요. 산책도 비만하지만 해야 돼요. 왜냐면 비만하다고 관절염 더 심해진다고 산책 안 하면 살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비만은 하더라도 산책이 필요하고 그때는 완전 초고도 비만이라면 10분씩 하루에 3번 산책하시고요. 그 정도의 비만이 아니라면 20분씩 하루에 2-3번 산책하시고요. 관절 상태에 따라서 더 산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관절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한도를 늘려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1살부터 7살 때까지 우리 애기 행복해, 우리 애기 너무 사랑해, 고마워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이 들어서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니랑 누나랑 같이 운동을 해야 돼. 산책하러 나가자. 그래서 번거롭고 힘들지만 산책을 최대한 자주 하기, 빈번하게 하기. 산책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에서 우리 아이 어떤 운동이 처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 짐볼 해도 돼요? 밸런스 디스크 해도 돼요? 이런 거 물어봐서 적정한 운동하기. 우리 아이 계단 오르기 매일 하는 건 도움이 될까요? 많은 아이들에서 한계층 정도의 낮은 계단을 매일 올라가는 거, 경사진 곳을 매일 올라가는 거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근육 강화에. 산책할 때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돌면서 가는 것도 다양한 근육 완화에 도움이 돼요. 밥을 주시거나 간식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아이가 나를 쳐다보게끔 해서 목과 어깨를 운동시키는 것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관절 기능 한도를 올리는 길이고, 어렸을 때 한 저축을 통해서 나이 들어서 아이가 더 풍성하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사람도 60살 넘으면, 60살이 있고 아니어도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7살 넘고 특히 10살 넘으면 근육이 빠져요. 이거는 노화 현상이고 뭐 어쩔 수 없는 순리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축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아껴 쓰지 말자. 사랑한다면, 너무너무 예쁘다면 산책하고 안아주고 다양한 운동요법을 하자. 사람도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헬스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산책도 하고 오르막길도 오르고 다양한 피트니스도 하고 다양한 재활치료도 하고, 동물병원에서 이 근육이 뭉쳤다 그러면 그 근육 마사지도 해주고 가동범위 운동도 하면서 관절의 기능 한도를 늘려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너무 소중한, 너무 귀한 아이들이 기능 한도가 늘어나서 10살 때 팔팔하고 20살 시대, 20살까지 아주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